저희 윗대에서 어머니 되시는 황혜성 선생님, 또 황혜성 선생님 윗대에 한예순이라는 궁중의 상공이 계셨어요.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를 하시면서 궁중 음식이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음식이구나 해서 그거를 무형문화재 제도가 생기면서 무형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, 그 기능보유자를 조선왕조 마지막 상궁을 일대 기능보유자로 정하게 되고, 저는 그때 뭐 20살 조금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저를 전수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궁중음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.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어요. 그때 처음으로 50년 만에 교류였어요. 단절돼. 그럴 때 그럼 남쪽에서 발전한 음식 문화는 뭔가 하는 거를 북한에 선을 보여야 해서 그때 궁중음식으로 해가지고 한 20명 단원을 해가지고 가서 그들한테 음식을 보여줬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기억에 남고, 그 다음에는 제가 대장금이라는 한류의 시작인 대장금을 전체 역사 드라마를 음식 문화로서 그 안에 전부 보면서 넣어서 많은 사람한테 대중적으로 궁중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보여줬다는 거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정조시대에 1795년 그때 당시에 어머니 회갑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계신 묘소에 가서 어머니하고 함께 회갑상을 차려주시기로 효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8일 일정을 가지고 갔다 와요. 그랬을 때 매일같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먹었던 식단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. 그 식단이 원행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이 상차림부터 음식부터 하나하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책을 만들었어요. 이야기거리로도 만들고 레시피북처럼도 만들어서 그 책을 만들어서 그 정조시대 이상의 궁중음식을 나타낸 기록이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뭔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.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끌고 왔던 음식 문화가 앞으로 그 전통을 어느 정도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원행을며 정리의궤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를 나타낸 거죠. 해경궁 홍씨의 수라상을 근본으로 해서 가장 잘 차렸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드나들고 하는 동안에는 정조는 당신의 거는 줄여서 해라 했어요.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거는 효의 정신으로 최대한도로 잘 해드리는 방법으로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책에는 뭐가 나오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의 그 신분에 따라서 밑분 아래 뭐 이렇게 신하들에서도 뭐 쫓아갔던 여령이 춤추는 사람이니 글 쓰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의 식사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거기에 보면 신분별 상차림이라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, 그거는 뭐 낮춰본다는 것보단 이 많은 사람의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편리하게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경우에는 밥상을 일일이 차려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그 많은 상과 식기와 음식, 그러니까 같이 먹게 하는 거. 10사람분이 같이 한 동이에다 넣고 자기 그릇에 덜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, 음식의 내용은 빨리 먹을 수 있는 국밥 같은 거 그런 걸 하죠.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군인이나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밥을 못 주고 떡을 줘요. 우리나라의 기록 의궤 중에는 잔치에 대한 음식 기록은 많아요. 근데 매일같이 반복해서 먹는 일상 음식에 대한 기록은
적단 말이죠.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잔치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를 밥상에 놓고 먹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록에서는 굉장히 그 책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레시피로 만든 거죠.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조미료, 양념을 많이 넣고 화려하게 만들지를 않아요. 담백하게 장, 또 발효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고 그 하나하나 음식보다는 식단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한 상에서 이것이 완벽하게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때 당시에 얼만큼 비용을 썼을 때 뭐가 제일 많이 돈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 이렇게 가격이 나오면서 보면 그거는 어떤 재료가 구하기 어렵고 귀한 음식이었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게 보면 잔치상에 그 약과 참기름에다가 넣고 꿀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 가지고 기름에다 튀겨낸 기름값이 참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었을 거다. 그러니까 약과값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요. 제가 없어지면 이거를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죠. 그러니까 기틀을 마련해서 앞으로 미래로 이게 문화유산으로서 한국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자꾸 이어지게 하기 위한 그 바탕을 재단이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또 벌려야 되는 거죠. 전문성을 가지고 궁중 음식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든지 자료든지, 그러니까 고궁박물관은 궁중박물관은 있지만 식문화 쪽으로 궁중 식문화 쪽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데 모아서 크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져서 아, 한국의 궁중 음식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궁 안에서 이 궁 있는 동네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.